And this simple fact is the source of a lot of the problems that all of you are experiencing using our migration system today. So since 2005, the number of net skilled permanent migrants coming to Australia each year has stayed roughly the same. So somewhere around 30,000 people coming into the country on a net basis each year. But in that same period of time, the number of temporary migrants in our country has pretty much exploded. So in 2007, you can see from the chart here, we had about 1 million temporary migrants in Australia. So this excludes visitors and people who are transiting through our country. Today, that number is 1.9 million. So we are a pretty small country population-wise, 26 million people. 1.9 million people in Australia today are temporary migrants, here as temporary migrants. So this has been a pretty staggering shift in direction of our migration program. And I have to say that it happened without a really serious public policy debate or discussion. It didn't happen with a lot of planning and strategy. It happened by negligence and continental drift. And this reliance on temporary migration that we have today is having enormous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country. So the first really big problem with this is that we are not really doing thinking and planning for who these 1.9 million people are. Just 6% of this cohort are here on skilled visas. So are these 1.9 million people coming to our country and driving us forward with the skills and capabilities that we need for the future? We just actually genuinely don't know. 방금 보신 영상은 클리오닐 이민부 장관님이, 이분이 클리오닐 이민부 장관님이세요.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쥐락펴락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민의 전반적인 모든 총책임자시죠. 이분이 여기 Australian Financial Review Job Summit에서 연설을 한 것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Financial Review, 호주 재정을 리뷰하는 자리에서 왜 이민이 언급되냐? 호주 경제가 이민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연설에서 클레오닐 이민부 장관님 했던 얘기는 임시 비자자가 2007년에 100만 명이고 현재 190만 명인데 이게 왜 늘어났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이민 시스템은 지난 10년간 대륙 이동 중이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드리프트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되는 대로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민이 많이 들어오네, 줄이자. 줄어들었네, 많이 받자.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것에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 주택 문제, 여러 가지 호주 경제 상황에 맞게 들여다보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받아치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냅뒀다는 거예요. 이민 시스템은 많이 망가졌고 비전략적이고 복잡하고 비싸고 느리다. 사업을 위한 것도 이민자를 위한 것도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다.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그 규모와 범위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기술 인력들은 호주의 관료적인 지원과 다른 나라의 레드카펫 대회에 직면해 있다. 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복잡하다입니다.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고 비싸고, 보통 주변에 영어권 국가로 이렇게 이민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이렇게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보통 영어권 국가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좀 주관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서 그냥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호주가 영어권 국가고 복지도 괜찮고 날씨도 괜찮고 한국이랑 시차도 별로 안 나서 호주가 제일 괜찮은데 이민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생각한다. 그래서 캐나다를 생각한다. 이런 분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뉴질랜드나 캐나다는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는 이제 2022년 말부터 인비테이션을 많이 뿌리고 그란트도 많이 나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 복잡한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인력이 다른 나라로 다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민부 장관님이 하는 얘기가 이민을 무조건 많이 받자가 아니라 기술 인력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소위 말하는 가성비죠. 이민자들을 활용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가성비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로 다 빠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2월달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뭔가 발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2월 말이 됐고 이게 2월 23일 기사거든요. 그때 발표를 해서 4월 달까지 좀 초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작년 말부터 개편 중이라고 했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중이고, 이걸 이제 마틴 파킨슨 전 총리 내각 부차관님에게 이분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조안나 호 애들레이드 법학 교수님, 이분이 또 임시 노동 이주 전문가라고 해요. 그리고 존 아자리아스, 이렇게 팀을 꾸려서 이민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편하고 이렇게 해서 뼈대가 한 4월 정도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상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무조건 이때까지 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틴 파킨슨이라는 분도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뭐 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민 시스템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믿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이민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어렵게 돼 있다. 고용주에게도 어렵고 이민 노동 착취가 일어나기 쉽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민 시스템을 단순하게 만들고 이민자에게도 호주 국민에게도 공평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월에 뼈대가 갖추어진다는 것은 이번 회계연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3년 7월부터 시작되는 2023, 2024 회계연도에 적용이 빠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이 얘기가 얼마나 고쳐질지. 제가 호주에 있는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있었던 제 기억은요, 2017년에 457이 없어진 거, 그리고 이민 점수표가 약간 변형돼서 491이라는 비자 넘버가 생겨서 5년 비자를 받아서 3년 동안 지방 지역에 거주해야 191 영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생기고요. 494 RSMS란 비자가 없어지고 494 비자라는 게 생겨서 동일하게 5년 비자를 받아서 3년 동안 지방 지역,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지방 지역이 이제 시골 총구석에 바뀌어가지고 경제 활동을 3년 동안 해라, 그러면 영주권 줄게, 이런 비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 호주 입장에서 지방 지역을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3년 너무 깁니다. 그리고 배우자 점수를 쪼개가지고 싱글이신 분들은 10점을 그냥 받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치 6.0을 받으면은 꼴랑 5점, 10점도 아니고. 제가 제일 싫어했던 파트입니다. 갑자기 화나네. 그때 2017년 정도에 이런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지금 언론에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때만큼의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현재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좋아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비자들이 잘 나오고 있다. 그것도 189가 굉장히 많이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89 인비테이션을 작년에 8월, 10월, 12월 이렇게 쫙쫙쫙 두 달에 한 번씩 뿌렸기 때문에 2월에도 한번 뿌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2월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펼칩니다. 2월에 나와야 되는데 왜 그냥 지나갔지? 셧다운이 있었으니까 3월에 나오고 5월에 나오고 이렇게 될까? 알 수 없어요. 항상 알 수 없고 그냥 항상 이렇게 속 뒤벼놓고 이런 게 이민성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189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189는 아직까지 안 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189가 올해 32,100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미 58,914장이 나갔어요. 인비테이션이. 이 중에서 조건이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또 있고요. 또 다른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또 있고, 왜냐면 189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막 준비해서 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올해 회계연도는 6월까지인데 이전에 189는 또 어쨌든 뿌릴 거다 라는 추측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190 비자 있죠. 자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189가 이렇게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189는 상상도 안 했어. 그냥 생각도 안 했어. 그래서 190 아니면 491을 막 준비를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해. 189 나왔는데 이걸 왜 해? 이거는 이제 찬밥이죠. 그러니까 190 비자는 주 정부 노미를 받아서 5점 추가 받아서 바로 영주권 받는 거,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대신에 뭐 주마다 다르지만 1년이나 2년 동안 그 주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만, 근데 이게 반도 안 나갔다? 반이 뭐야? 뭐 한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는 20% 30%? 요 정도만 뿌렸고 반 이상이 남아있어요. 근데 퀸즐랜드는 아직까지 줄 생각이 없나봐. 반도 안 나갔는데 한 30% 뿌렸는데 아직까지 80점 이상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다가 189가 막 나오니까 다 189 하네? 이러면 190 아무도 안 하겠다 하면서 조건을 다시 바꿨죠. 퀸즐랜드는 아직까지 주정부 노미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80점 넘는 분들은 그냥 넣으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민이 그냥 이민하고 싶네 넣으면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체가 어려운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정말 노력해도 될까 안 될까 막 불안했던 심리에 비하면 이제 기다리면 나오긴 하겠다 라는 정도의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바지이신 분들은 올해 회계연도까지는 쫙 이렇게 기존 시스템 가지고 쭉쭉쭉 잘 나올 것 같고요. 189뿐만 아니라 또 다이렉트 엔트리 하시는 분들 보니까 데모하고 난리 한번 부려가지고 또 그분들도 승인 많이 받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이제 이민에 뛰어드신 분은 어떻게? 게리스 호주 생존기 채널 잘 시청하시면서 변형되는 시스템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그죠? 이제 막 학업 시작하시거나 경력을 쌓기 시작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이제 2년 3년 뒤에 이민을 신청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뀐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들은 계속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뀌는 시스템에 상관없이 여러분 항상 준비하셔야 될 거는 뭐예요? 영어는 꼭 준비를 항상 미리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경력 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민 성향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바꾸시라는 얘기. 그리고 학생 비자로 일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올해 7월에 다시 바뀌죠. 원래 코비드 때 그 학생 비자로 2주에 40시간 조건이 깨졌어요. 그래서 풀타임도 가능했는데 올해 7월부터 2023년 7월부터는 다시 줄어듭니다. 근데 2주에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으로 조금 더 늘려줬어요. 아무튼 요거 주의해서 경력 준비하시고, 학업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 있다면은 지방 지역으로 꼭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5점 어떻게 메꾸겠지 하는데 5점 진짜 피말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이나 경력도 웬만하면 그냥 지방 지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수월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샤인 크루스로 오시게 돼서 지나가다 저를 보시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너무 근데 부지근하게 꾸미면 볼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냥 맨날 대충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대충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한 달에 100불 벌자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자료 준비하고 편집하고, 한 번씩 어디 갔을 때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근데 저도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럴 때는 제가 당황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반갑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반갑지 않은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또 항상 꾸미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아시죠? 그렇게 인사해 주실 때 너무 감사. 그렇게 인사해 주시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 알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식당 갔을 때 맛있게 드세요. 저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ctually, your payment is already taken care of, so it's on the house. 너무 죄송한데? 되게 감사합니다. 계란찜 서비스 받았습니다. 오셨다고 서비스 주겠어요.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서비스 주시고 하실 때 잘 보고 있다,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좀 더 잘 만들어야겠다, 계속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다 응원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사실 제가 그런 현타들이 와가지고 유튜브가 조금 느슨하게 가다가 이제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찰나에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쳐가지고 한 달 조금 넘었죠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편집할 영상들은 많은데 아직까지 제가 좀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최대한 열심히 되는 대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다음에 오늘 인터뷰 영상들 그리고 또 추가로 발표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